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고 다루기가 쉽지 않은 이디어그램 모델을 쉽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디어그램은 이렇게 복잡한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해 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모델인데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것처럼 해당 시스템 프롬프트를 제미나이 같은 곳에 붙여 넣어서 프롬프트 입력칸에 붙여넣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미나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번거롭고 힘든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 있는 로컬 LLM 모델을 사용해서 직접 프롬프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컬 LLM 모델에서 프롬프트 생성이 완료가 되면은 이디어그램 디렉터라는 노드를 통해서 샘플링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이 잘 완성이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노드가 바로 이디어그램 디렉터 노드입니다. 이 노드를 만든 목적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디어그램이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에 잠재력을 전부 다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하기가 쉬워야 합니다. 현재 컴피에서 제공하는 기본 워크플로우는 겉모습은 단순해 보이지만 내용을 하나씩 열어보면 굉장히 사용하기가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피UI 측에서도 KJ 노드를 사용해 볼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KJ 노드를 열어서 사용해 보려고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직관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도 같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노드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이디어그램 모델이 출시하고 다음날부터 바로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쉽고 편하게 노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능은 레이아웃 기능입니다. 아까 전에 KJ 노드에서 보신 것 같이 이디어그램 모델은 하이 레벨 디스크립션, 백그라운드, 스타일,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빗박스, 그리고 각각의 빗박스에 대해서 묘사하는 설명만 들어가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사진이 출력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LLM 모델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지 생성이 가능한데요. LLM 모델과 연결되어 있는 선을 끊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클리어 보드를 눌러서 보드를 초기화 시켜주고요. 프리셋 항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셋 항목에 들어오시면 많은 템플릿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약 항목에 내용이 채워졌고요. 백그라운드 항목에도 내용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실행을 해보면요. 바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빗박스를 이동시켜서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상단으로 조금 올리고 하단에 있는 그림도 살짝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성을 눌러보면 앞서 생성된 이미지와 완벽하게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겠구나 하고 감을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잘 생성이 되었는데요. 클리어 보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시 레이아웃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다른 템플릿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사진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운데에 있는 빗박스 영역보다 사실은 백그라운드와 요약 부분에 있어서 프롬프트를 더 자세히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지금은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 손으로 영어로 된 프롬프트를 입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번역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상단에 랭귀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팝업이 뜨게 되면은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보니까 이제는 제가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션 잡지가 겹겹이 쌓여있는 배경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브랜드 로고가 가운데 있는 사진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빗박스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수정해 줄 건데요. 제가 입력하고 싶은 텍스트는 디노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해당 글씨체에 대한 설명을 굵고 선명한 필기체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입력해 주고 싶은데요. 제 채널 컨셉이 그린 컨셉이니까 적당한 색상을 골라서 입력해 주고요. 저장을 눌러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원하는 위치에 빗박스를 만들어 주고요.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생성된 결과물을 보니까 배경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정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니까 이번에는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력하지 않은 항목 중에 하나가 스타일이라는 항목인데요. 이디오그램 모델은 두 가지의 스타일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토이고요. 두 번째는 아트 스타일인데요. 각 스타일마다 4개의 항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시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각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사람이 입력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프리셋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프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많은 다양한 프리셋을 준비를 해두었고요. 포토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은 마찬가지로 다양한 프리셋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포토 항목을 선택해서 오른쪽에는 다크 프로덕트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잘 반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사진을 만들어주는 엄청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사진을 만드는 게 피로감도 심하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LLM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고요. 지금부터 LLM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끊어놨던 노드 선을 다시 연결을 해주고요. 왼쪽으로 이동해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요. 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면서 노드에서 질문을 던지는데요. 기존에 노드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작업물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만약에 새로 입력을 받은 제이슨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시려면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어서 진행이 되고요. 만약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내용이 취소가 됩니다. 네, 오른쪽 버튼을 누르니까 기존에 제가 편집했던 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죠. 그럼 이번엔 다시 생성을 눌러서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이 완료가 되면 노드에서 이번엔 왼쪽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네, 왼쪽 버튼을 누르니까 이번에는 새로 입력된 양식으로 캔버스가 바뀌게 되었고요. 이어서 사진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생성이 잘 되었습니다. 딱히 흠잡을 거 없이 잘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해드릴 기능은 LLM 모델에게 사진을 제공해서 사진과 관련된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지금 LLM 로더 노드에 보시면 이미지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한 장 불러와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영화 포스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진을 집어넣고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죠. 참조 사진처럼 영화 포스터를 만들 건데 하단 문구는 디노라고 써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사진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디노라는 글씨를 넣어주고 영화 포스터 같이 만들어주긴 했는데 얼굴 표현 부분은 약간 어색한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사진을 바꿔서 한 장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커라는 글씨 대신에 디노라는 사진을 만들도록 해볼 텐데요. 네, 사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준 것 같네요. 이렇게 보면 약간 비슷하죠? 네, 이런 식으로 사진을 활용해서 이미지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8기가 VRAM 사용자들을 위해서 저사양 환경에서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M 스튜디오에 들어오셔서 E4B라는 모델을 설치를 하시고 중간에 보면 컨텍스트 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숫자를 8196 요 정도를 최소한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설정을 마치셨다면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실행을 눌러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실 때는 반드시 Thinking 모드를 켜놓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프롬프트가 출력이 되면은 적용을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매번 확인을 눌러야 되는 게 귀찮으시다면은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서 설정을 항상 덮어쓰기로 확인을 눌러주시고 적용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확인하는 문구가 뜨지 않고 매번 새롭게 갱신되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진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진이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델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기본 모델로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 허깅 페이스에 들어가 보시면 NVFP4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용량이 작아서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 모델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부 NVFP4 모델로 변경을 했고요. 이렇게 하고 다시 생성을 해보죠. 네, 모델을 바꾸고 다시 생성을 했는데도 잘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프롬프트를 바꿔서 다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바꿔도 이미지가 잘 생성이 되고 있죠. RTX 3060 그래픽 카드에서도 이런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프롬프트를 만들려면 굉장한 추론 과정이 필요하고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작은 경량화 모델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제이슨 프롬프트를 출력을 할 때 마지막에 있는 괄호 같은 것을 하나씩 빼먹기도 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열심히 연산을 했는데 디렉터 노드에서는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이미지 생성이 이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수하는 노드를 추가로 연결했습니다. 이 노드를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시스템 프롬프트 내용을 보시면 제이슨 프롬프트를 입력받아서 문법적으로 올바른지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 출력해라 라는 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프롬프트를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하고 이 친구는 입력받은 프롬프트를 검수해서 올바른 구조로 다시 고쳐쓰기 한 다음에 이어서 디렉터 노드로 입력을 해주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면요. 프롬프트를 새로 입력을 해주고 실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노드에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 노드에서 이어받아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디렉터 노드로 프롬프트가 입력이 되어서 지금 샘플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로컬 LLM을 사용해서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그것을 제이슨 프롬프트로 바꾼 뒤에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현재 이 모델은 굉장히 초창기이기 때문에 뭔가 잘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은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같이 다양한 많은 테스트를 해보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앞으로 같이 연구하면서 최적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